지난달 26일 광명에 위치한 농협은행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 일원이 붙잡혔는데요. 범인을 적발한 사람은 이전에도 피싱 범죄를 2번이나 막은 그런 이력이 있는 베테랑 직원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윤정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우리가 당하는 사람이 아직도 참 많은데 그렇게 많은 경고를 하더라도 속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농협 직원이 지켜줬다. 좀 황당한 이야기 같기도 하고 재밌는 이야기 같기도 하고. 어떤 이야기입니까? 3번이나 지켜줬습니다. 예. 3번이나 지켜줬는데요. 가장 최근에 지난달 26일에 있었던 일부터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 광명시 농협에 한 20대 남성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것도 문신이 있는 약간 험악한 인상의 남성이 들어와서는 6천만 원을 현금으로 다 인출을 해달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네. 보통 같았으면 그냥 인출을 해줬겠죠. 그런데 이 남성을 창구에서 응대한 이 여직원은 순간 느낌이 이상했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의 경우에는 그렇게 6천만 원을 큰 돈을 한꺼번에 현금으로 가져가지 않으니까 예. 그냥 계좌이체를 하시라라고 돌렸더니 오히려 화를 내면서 제 아줌마 뭐 하는 거냐 화를 내면서 문신을 보여주고 약간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을 했다는 겁니다. 예. 그때 바로 이제 느낌이 와서 이 직원에게 도움을 청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 남성 정말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직원의 느낌, 육감 덕분에 이 6천만 원이라는 고객의 돈을 지킬 수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 3번이나 지금 적발을 해냈다는 건데 네. 지금 이게 금방 설명한 그 6천만 원 이거죠. 그 이전에도 2건이 더 있었네요. 네, 바로 3월 11일에도 이 4,400만 원을 인출을 해달라면서 한 50대 남성이 찾아옵니다. 네. 그런데 이 여직원이 보기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잔액이 20만 원밖에 없었는데 갑자기 네. 4,400만 원이 생겨서 이걸 인출해달라니까 이상했던 겁니다. 근데 밖을 보니까 검정색 승합차까지 서 있고 정말 이상했던 거죠. 그래서 이것도 경찰에 신고를 하니까 이 남성도 보이스피싱 조직단의 인출책이었던 것으로 확인이 돼서 경찰에 체포가 됐고요. 바로 그 다음 날 이번에는 자기 창고로 찾아온 것도 아니고요. 이 매장 안에 있는 그 ATM 기계를 한 수상한 남성 2명이 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용을 하는데 이 남성들이 현금카드 13장을 가지고서 계속 5만 원권을 뽑더랍니다. 그리고 세어보지도 않고 가방에 넣는 게 이상해서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이 남성들도 몸캠 사기단이었던 겁니다. 아, 그랬군요. 그러니까 한 달 안에 세 번이나 저 보이스피싱 그리고 몸캠 사기단을 3번이나 잡을 수 있었던 거죠. 예. 자, 범인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었을지 그 눈썰미 본질이 뭔지 궁금합니다. 이 당사자, 이 적발한 당사자와 채널A에서 직접 통화를 해봤는데요.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현금을 얼마를 인출해도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를 필요하냐, 그러니까 한 6천만 원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계좌 입금을 하시든지 안전한 거래를 하시고 기도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현금만을 고집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이게 어떤 용도냐, 그냥 사자금이라는데 왜 그러냐고 이렇게 화를 내셨어요. 그래서 이상하다라고 느꼈죠. 제 판단에서 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두렵고 떨리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갈등은 사실은 있어요. 그 소중한 재산 이런 분들을 생각하면요, 그냥 회피할 수가 없어요. 그분들의 재산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더 앞서서. 근데 윤정혜 기자, 네. 좀 무서울 것도 같아요. 막 문신도 보여주고 이러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만류하기도 좀 어려웠을 텐데 굉장히 용감한 분이네요. 맞습니다. 실제로 이 직원의 가족들은 사실 많이 두려워하고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보이스피싱 조직단을 검거가 되는데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혹시 보복당하는 거 아니냐 굉장히 두려워한다고 하는데 일단 여직원분은 저희 인터뷰에서 밝히기를 나는 은행원이니까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라고 아주 용감하게 밝혀주셨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네. 무슨 포상을 하거나 이런 방법 없습니까? 당연히 은행 포상을 해야겠죠. 정말 네. 용감한 시민상을 줘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고요. 당연히 이제 은행이나 어떤 경찰에서 당연히 포상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금융기관 임직원들이 사실 이 왕언니를 닮아서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일을 하셔야 그래야 이제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억울한 피해자들을 많이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창구에 와서 현금을 아주 돈다발을 찾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일단은 보이스피싱 한번 의심을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돈이 없는데 갑자기 돈이 들어와가지고 그거를 인출하는 사람들이 아마 의심의 대상이 되겠죠. 네. 윤정혜 기자. 네. 오늘 다른 사건 하나 더 알아봐야 될 텐데 오늘 중고차 단지에서 큰 불이 났다고 하던데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상황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오늘 새벽 1시 50분에 벌어진 일입니다. 부산 연제구에 있는 중고차 매매 단지인데요. 지금 굉장히 큰 불이에요. 지금 5시간 동안이나 저 건물을 계속 태우고서 가까스로 꺼졌는데 이 불길이 워낙 또 거세고 중고차 매매 단지다 보니까 이 자동차들에 있는 연료통이 계속 폭발을 하면서 불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었습니다.
결국 이 소방관 무려 555명, 또 소방차 100여 대가 투입되고 나서야 가까스로 진화가 될 수 있었는데 이 자동차 부품들이 타면서 유독가스들도 주변에 아주 매캐하게 퍼졌다고 하네요. 또 주민들도 많이 긴급하게 대피를 했습니다. 예. 차가 뭐 570대나 저렇게 파손이 됐다고 하는데 김태현 변호사님 보상을 받을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험 가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사실 저게 사람이 사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뭐 화재보험이나 자동차 보험처럼 강제로 보험이 가입적이 의무적으로 강제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더군다나 중도차 매매 단지는 지금 보험회사에서 위험업종으로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보험도 잘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저 차 주인들이 보상받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그렇군요. 네. 자, 이번 두 가지 사건, 사고 소식 또 정리를 해봤습니다.